대. 뭐야? 내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이뻐졌지? 좀만 목소리 낮추면 안 될까? 아무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제발 목소리 낮추라고. 진짜 창피해. 다들 쳐다보잖아. 장난이야. 근데 진심이기도 해. 카페 들어오면서 창문 사이로 우리 눈 마주쳤잖아. 네가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더라고. 아, 내가 그렇게 미인도 아니잖아. 콩깍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콩깍지가 붙이는 렌즈라 죽을 때까지 안 빠져. 그만하란 거 포기할 테니까 나만 들리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진짜 부탁이야. 매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너무 창피하다고. 음,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나저나 요즘 뭔가 우울한 것 같았는데. 좀 그렇긴 했지. 근데 우울하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네. 왜 우울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넌 나랑 굉장히 비슷하게 자랐잖아. 동생이 둘이 있고 그 동생들 대학 보낸다고 우린 안 가고 근데 그것만 갖고 나머진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우리 세대의 동생들 대학 보내겠다고 일을 선택한 첫째는 드물긴 해. 다들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난 딱히 후회는 안 해서. 난 요즘 조금씩 후회가 되고 있어. 왜? 공부하고 싶어졌어?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 나 혼자 돈 번다고 생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맘먹었을 때 해야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일하는 거 좋아하고 동생들도 여전히 고맙다고 하니까. 우울한 이유가 따로 있구나. 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 엄마가 갑자기 내 결혼 상대라도 학력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라네. 근데 네가 인사하러 가는 날 무슨 소리를 할지 걱정되고 무섭고 그래. 음, 집안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고 그랬지? 동생들도 그렇고 동생들 아내도 다 대졸이니까. 솔직히 좀 차별받고 살아서 억울한 감이 있었는데 아살이 내 결혼 상대로 돌아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동생들은 고맙다고 뭐라도 해주려고 하잖아. 동서들 사람들은 태도가 어때? 일단 나랑 학력에 관한 대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엄마가 재수 씨들 대학 얘기 매번 하고 재수 씨들은 그거 싫어하는 분위기야. 괜히 동서들이 날 고졸이라고 무시할 것 같진 않네. 그냥 엄마만 문제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분위기인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혹시 넌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아쉽고 그래? 내가 그럼 미친 사람으로 보여? 아니, 아쉬울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상하게 느끼지도 않고. 지금 잘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고졸이어도 내가 더 안 좋은 데 나왔잖아. 너 이거 신경 쓰여? 고등학교를 어디 졸업하든지 뭔 상관이야? 오히려 고등학교 때 전공으로 지금까지 일하는 게 더 신기하고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또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저러니까 내가 미치겠지.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네가 상처받는 거 난 싫어. 내가 좀 무신경한 편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일단 우리 집 인사 가는 건 예정대로 할 거야. 근데 네가 그 자리에서 당장 빠져나오고 싶다면은 그래도 된단 말이 하고 싶었어, 난.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은 해봐야지. 난 엄마랑 네가 잘 지내는 거보다 네 행복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억지로 참지도 말고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럼 어머님 만나고 무슨 일이 있던지 너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얘기한다고 약속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응,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어. 일단 이 걱정은 그만하자. 어머님 뵙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내가 널 아주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줘. 알았다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 괴로워해. 나도 네가 힘든 건 싫다고. 2주 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큰동생 윤재야. 나이는 우리보다 2살 어리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이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나 했더니 형수님 만나려고 오래 걸려나 보네요. 네?
형이 이렇게 눈이 높은 줄 몰랐네. 어쩐지 연애도 안 하더라. 진짜 헛소리하지 말고 들어가라. 몇 마디 더 하면 쥐어박히겠네. 도망가야지. 미안해. 동생들이 가끔 보면 철이 좀 덜 든 것 같더라고. 칭찬이었잖아. 괜찮아. 엄마는 왜 나와보지도 않고 있어. 어디 간 줄 알았는데. 어차피 앉아서 대화할 거 아니니 부산스럽게 돌아다닐 필요 있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얘기는 좀 전에 들었단다. 앉으렴. 네. 요리하기 힘들다니까 음료라도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왔어. 아휴, 그래. 허리가 아파서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아프신데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앉아있는 건 그럭저럭 가능하더라고. 내 것도 사왔어? 넌 이렇게 단 걸 잘도 먹더라. 내가 먹으려고 산 적은 한 번도 없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초콜릿 엄청나게 좋아했잖아. 그대로 큰 거지 뭐. 나이 생각하면 좀 줄이고 그래. 나 병원 갔을 때 당뇨 낌새도 없다 그랬거든. 아프기 전에 미리 줄이면 좋잖아. 아예 먹지 말란 것도 아니고. 진짜 잔소리 하나 끝내준다니까. 설마 형수님한테도 그래요?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형 좀 적당히 해. 너무 조잘거린 남자는 매력 없다고. 오늘 예비 며느리 보려고 모인 거지. 형제 둘이 떠들고 놀려고 모인 거니? 나야 분위기 딱딱해지는 거 싫으니까 그러지. 엄마가 얘기 꺼내기 전에 형수님이 긴장 풀었으면서 형이랑 대화 좀 한 거야. 이런 자리에서 긴장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아무튼 윤재랑 잡소리 그만할 테니까 둘이 대화해. 그래, 제발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 반갑구나. 네, 저도요. 둘이 사귄 지 3년 지났다고 들었는데 맞니? 지금 3년하고 반년 정도 더 지났어요. 요즘은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나이 생각하면 서두르는 게 좋긴 하겠다. 3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늦은 것처럼 얘기를 해? 애 낳을 거 생각하면 급하지. 남자는 괜찮을지 몰라도 여자 나이 먹을수록 힘들고 어려워. 임신 자체도 어렵고 낳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넌 아이 계획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애도 안 낳고 살려고? 아직 안 정한 거니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딩크를 살 수도 있지. 딩크 그게 뭐가 좋다 그래. 결혼하고 애를 낳아봐야 진짜로 어른이 되는 거지. 그럼 평생 어른 안 하지 뭐. 애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 막내가 아이 안 낳을 거고 고양이만 키우고 살 거라 했을 땐 뭐라 안 했잖아. 막내랑 장손이랑 같니? 아무리 그래도 다는 이어야지. 그것만 목적으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딸 낳으려다가 둘 더 낳은 내가 뭐가 되니? 뭐 시대가 좀 다르니까 하는 말이지. 아무튼 키워줄 거 아니면 강요하지 마. 딱히 강요할 생각 없었어. 낳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지. 혜주 씨랑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러렴. 그럼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 사시고? 그럼 내가 아들한테 예비 며느리 직장 얘기도 못 들어서 말이야. 저는 엄마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유, 아이,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야? 뭐고? 아버지야 사고로 잃었다고 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하고 있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좋아서 같이 하자고 한 거라서요. 그리고 조만간 엄마가 저한테 완전히 가게 물려주실 거라 제 가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서 며느리가 왜 대학을 안 갔냐고 그렇게 물어본 건데. 가족들이 다 학력이 좋은 편이니 첫째 아들 대신 며느리라도 좀 괜찮은 대학 나왔길 원했다고. 엄마, 그게 뭔 예의 없는 소리야. 학력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형수님 나이에 자기 가게 있으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결혼해서 애 낳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머리 좋은 거하고 학력은 아무 상관없어. 굳이 따지자면 머리인 형이 제일 좋은데. 내 직장보다 형 직장이 머리는 더 써야 돼. 아, 지금 누가 그런 거 얘기하니? 그럼 뭔 얘기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본인 아들이 고졸인데 며느리는 학력 따지는 거 진짜 별로거든. 엄마는 항상 내 학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공부 대신 동생들 돌보면 안 되냐는 건 엄마면서 말이야. 나 너한테 뭐라 한 적 없어. 그럼 내 아내들 사람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이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진짜 헛소리만 하네. 엄만 진짜 그러면 안 되지. 형수님한테도 실례지만 형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보면 형이 인생 결정한 건 엄마잖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 얘기 안 꺼내면 되겠니? 며느리 될 사람은 성실하고 돈도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안 해. 알면서 왜 그랬어? 진짜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란 거. 그거 하나 알아두렴. 나 항상 너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그 걱정 그만했으면 좋겠네. 앞으로도 이런 얘기 절대 꺼내지 마. 내 인생 더 이상 앞길 막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난 그런 적 없다니까. 형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형수님, 그래도 형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도 다 형 사랑하고 형 편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죄송하죠. 진짜 저런 소리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야, 내가 뭐 니들이 상대하는 악당이라도 되니? 진짜 그렇게 되기 싫으면 앞으로 입 좀 조심하고 살아. 이래서 자식 낳았자 늙으면 소용가 없대지. 지네들이 저절로 자른 줄 알거든. 식사라도 하러 가실까요? 어머님이 점심 먹었고 전 쫄쫄 굶었더니 배고프거든요. 고맙다. 밥은 내가 살게. 형한테 비싼 밥 얻어먹으려고 온 건데 알아서 사준다니 나야 좋지. 30분 후. 비싼 거 사달라고 한다더니? 메뉴판 보고 그런 소리래. 요즘 삼겹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러 가든가. 형수님이 생선보단 고기 좋아하신다며. 아,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저희 형제끼리 좀 친한 편이어서요. 자주 얼굴 보고 자주 대화하고 그래요. 엄마보단 저랑 막내인 민재가 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아까 엄마 말이 맞는 것도 있긴 했어. 에이, 설마 그런 게 있을까? 엄마가 성격이 저러니 악역이라 형제들끼리 친해진 거 맞거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네. 아무튼 고긴 제가 구울 테니 형수님 편하게 먹기만 하세요. 형도 고생했는데 든든하게 먹고. 두고 보면 네가 사주는 줄 알겠다. 오늘 다 있어서 다행이잖아. 생색 좀 내자고. 그러라. 고마운 건 사실이니까. 형수님, 분명 엄마가 문제가 많은 사람은 맞아요. 근데 엄마 하나 때문에 형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은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어머님 말씀대로면 동서될 사람들도 다 학력이 좋다 그러시던데. 대학교 졸업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진짜 엄마 빼곤 하나도 신경 안 써. 재수 씨들도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한 거 알고 있어. 오히려 아내들이 난리예요. 형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라고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장녀들이 더 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안 그랬어도 공감이 가나 봐요. 야,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고 얘기 안 했냐? 아, 죄송해요. 너무 실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하고 있다니까 고맙죠. 그리고 전 최소한 스스로 선택한 거라 서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일을 진짜 좋아하긴 해. 평범한 식당은 아니거든. 어떤 곳인데? 아주 어렸을 때 경양식 레스토랑 갔던 거 생각나? 주문할 때 밥인지 빵인지 물어보고 수프랑 돈가스 나오던 거 말이야. 그게 여자친구가 물려받을 가게야. 한번 가봤는데 진짜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더라. 휴, 진짜 굉장하네. 저도 나중에 가봐도 될까요? 형 얘기 들으니까 아내랑 같이 가고 싶어져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만간 꼭 가볼게요. 3년 후. 수고했어. 오늘은 힘들지 않았어? 평범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 손님 웨이팅 순서가 한번 꼬이긴 했는데 양쪽 손님 다 좋은 분들이라 잘 마무리됐어. 죄송하니까 함박스테이크 하나씩 드렸는데 오히려 계속 고마워하셔서 내가 더 민망했지. 대체로 당신 가게 오는 손님들이 좀 점잖다고 해야 되나? 한 편이지. 아무래도 가게 특성상 그런 것 같아. 나이가 좀 있는 손님이거나 그런 손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
오늘 저녁은 당신에겐 좀 별로일 수도 있는 메뉴인데. 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잘 먹잖아. 돈가스랑 함박스테이크인데. 어? 부담스러우면 맛만 봐줘도 돼. 바로 다른 요리 가능하게 준비해놨어. 아니, 좀 의외라서 그렇지 먹기 싫은 건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우와, 집에서 튀겼는데도 이쁘게 잘 튀겼네? 잠깐만. 이거 수제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냉동 돈가스 만들어줄 사람으로 보여? 설마 소스도 직접 만든 거야? 집에서 소량 만들려면 진짜 번거로운데. 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내 성미에 차는 거 알잖아? 뭔가 엄청나게 영광스럽네. 맛있게 잘 먹을게. 음, 먹고 솔직하게 맛 어떤지 말해주면 고맙고. 와, 신혼 때 요리라고 라면밖에 못 끓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퇴사한 지 3개월 지났잖아. 그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늘었지. 그래서 어떤데? 맛있어, 진짜로. 함박스테이크 육즙도 잘 잡았고, 돈가스도 바삭하고, 기름기 잘 빠져서 담백한 느낌이고, 나쁘진 않게 만들었나 보다. 그럼 소스는 어때? 약간 단맛이 강한 거 외엔 다 좋은데, 소량으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로 맛내면 진짜 대단한 거야. 과일도 사과랑 파인애플 외에 뭐가 더 지나간 거 같은데? 집에 망고가 있길래 한번 써봤어. 아, 망고들 많이 쓴다고 하더니 이 단맛이 망고에서 나온 거구나. 그럼 당신 가게 음식이랑 비교하면 어때? 응? 에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랑 당신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비교해? 부족한 거 알지만 솔직한 평이 듣고 싶어서 그래. 난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자기가 지금 만들어준 게 가게 것보다 못하고 그런 건 아니야. 소스가 많이 다르긴 한데 난 이것도 좋거든. 그렇구나.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완전 실패했네. 실패라니 엄청나게 맛있다니까? 아니, 당신 가게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 그쪽으론 실패가 맞지. 근데 왜 갑자기 우리 가게 음식을 집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건 성공하고 나서 말하면 안 될까? 왜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성공한 요리야. 당신이 요리 관련해서 말을 아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 건 아닌데. 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나한테 뭐 숨기는 게 더 이상하지. 사실 퇴사한 이후로 다른 직장도 알아보긴 했지만 요리 공부도 많이 했거든. 집에 오면 음식 냄새가 나긴 했는데 뭐가 남아있지 않아서 착각인 줄 알았더니 당신 없는 사이에 만들어보고 먹어 치웠지. 실패한 건 먹게 하기 싫으니까. 같이 먹어도 되는데 그걸 혼자 먹고 있어. 아무튼 왜 요리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음, 그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공부한 거야.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일단 그런 마음이었어. 어, 세상에.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 일단 안고 있는 손 좀 풀어봐.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초말한데. 주방이랑 홀들 다 일하니까 일근육이 좀 발달했지. 아무튼 진짜 너무 기쁘네. 기쁘다고?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걸 무작정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공부하고 노력한 뒤에 물어본 거잖아. 그 자체가 내 일을 존중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라 굉장히 기뻐. 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네. 난 당신 가족이 다 이뤄놓은 곳에 숟가락만 넣는 느낌으로 보일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요리나 가게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부부니까 공동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그건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엔 미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야. 아무튼 당신은 그 사람들이랑 완전 다르잖아. 음식까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거 보면은 가게 자체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당신 가게란 이유가 크지만 저게 포근하고 아련한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나도 좋아. 가게도 좋아. 요리도 좋아.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이 정도면 나한테 두 번째 프로포즈란 순간인데? 아,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해주는 남편이라니. 진짜 나 너무 행복하다. 그럼 같이 일해도 되는 거야? 일단, 당신 하던 일로 안 돌아가도 괜찮은 건 맞고, 음, 지금 일하는 분야보다 요리가 적성에 더 맞더라. 진짜 숨겨진 재능을 찾은 거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다 한 거잖아. 역시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아, 지금 너무 좋은 말만 들어서 어지러울 정도야. 네? 그럼 현실적인 말도 해줄게. 아마 초반엔 엄청나게 고생할 거야. 요리할 줄 아는 것과 가게에서 실제로 일하는 건 아주 다르거든. 그건 각오하고 있어. 진짜로 열심히 배울게. 알았어.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4개월 후.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요. 밥 먹으러 온 건 아니니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며느리 가게도 모르겠니? 그건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당신 밖에 무슨 일 있어? 주방은 정리 끝났는데? 그... 어머님이 오셨는데? 응? 엄마가 왜 여기 왔어? 당신 어머니께 뭐 말씀드린 거 있어? 아니, 전혀. 그나마 기억나는 거라고는 상견례 때 장모님이 가게 이름 얘기한 거? 그래, 가게 이름만 알면 못 찾을 세상도 아니잖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풀이할 사람 필요해서 온 건 아니지? 내가 그런 쓸데없는 이유로 이런 허름한 가게 올 거 같니? 또 시작이네. 생각 좀 하고 말하자. 모든 걸 나쁘게 말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야? 아, 내 아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왜 왔냐고 물어봐. 네, 잠시만요. 일단 남편이 직장 옮겨서 화나신 것 같은데 저희 부부 오히려 요즘 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실 거 진짜로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내 아들 꼬셔서 이딴 가게 주방에 처박아뒀어? 네? 이딴 가게라뇨? 그럼 이 낡아 빠진 곳을 뭐라고 부르길 원한 거니? 아니 내가 고졸이랑 결혼하는 것도 참았는데 이젠 내 아들을 멀쩡한 직장 못 다니게 하고 이딴 곳에서 일하게. 내가 일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왜 자꾸 인생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거야? 혹시 엄마가 대학 못 가겠다고 네 인생 망치면서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 정도로 망상이 가능하면 병이야, 엄마. 나 인생 망한 적 한 번도 없고 내 인생 희생시키면서까지 엄마한테 뭔가 하고 싶지 않아. 자아가 너무 비대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엄마가 앞장서서 막던 내 길 마음대로 사니까 행복하네. 진작 엄마 말 따위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야 됐어. 그래, 아주 너 잘났다. 그렇게 밑바닥에서 사는 게 마음에 들면 그렇게 살아. 대신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없는 아들로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네. 엄마 말로 나한테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귀찮고 짜증났거든. 나중에 후회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알았어? 그럴 일 없으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 진짜 오늘 들은 말 중에 화내고 싶은 거 많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가. 앞으로 이딴 일로 찾아오지 말고. 다신 연락 안 한다니까? 아, 내가 진짜 자식 농사 다 잘했는데 저놈만 문제야, 문제. 3개월 후. 가끔은 이렇게 여자끼리 모이기도 해야죠. 형제가 사이가 좋은 건 맞는데 셋이 작정하고 떠들기 시작하면 귀에서 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 부부끼리 있으면 안 그러는데 형제가 모이면 입이 안 멈춘다니까요. 그래도 형제가 서로 의지가 돼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시어머니 생각해보면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전 처음에 동서들은 대조리인데 어쩌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동서들은 이뻐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은 그 누구도 예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작은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이랑 친하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어머님이 우리한테 한 게 다 칭찬이라고 알고 계시나 봐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그래도 급이 맞아서 다행이야. 이런 뉘앙스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큰형님이 제일 힘들었겠지만. 전 3개월 전에 연락 끊어서 요즘 살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솔직히 부럽네요. 차라리 남편이 어머님을 좋아하면 착한 며느리를 보이려고 노력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조차 자기 엄마 일도 안 좋아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제 남편은 하도 험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저랑 일하게 된 것도 좋고 같이 일한 덕분에 어머님이 스스로 연락 끊자한 것도 좋다네요. 저렇게 모든 가족이 얽히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힘든데 말이에요. 아, 근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두 분 다 못 들으셨어요? 설마 어머님 얘기는 아니죠? 어머님 얘기니까 제가 모이자고 했죠. 진짜 스트레스. 아무래도 어머님이 둘째 아들을 제일 좋아해서 항상 큰동생한테 먼저 연락이 가네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제가 정보통이 됐어요. 아무튼 어머님 지금 큰 병원에서 암 검사하고 대기 중이라시거든요. 입원하고 며느리들한테 간병하라고 하시진 않겠죠? 아니라고 해줘요. 예? 경험상 100%그 얘기 나와요. 전 죽어도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할 거예요. 전 연락 끊자고 했는데 해줄 이유는 없죠. 이 이유로 연락이 오면 그건 그거대로 화낼 것 같고요. 솔직히 어머님 간병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걸요? 사실 돌아가셔도 별 감정 안 들 것 같네요. 너무 말이 심했나요? 일단 저랑 남편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네요. 남편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똑같이 생각하겠죠 뭐. 아무튼 간병 얘기로 문제 생기면 다시 모여서 얘기하기로 해요. 마음 약해져서 받아주는 사람 없기로 약속해요. 괜한 고생 사서 하지 말자고요. 2주 후. 여보, 여보! 깜짝아. 진짜 놀랐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당신 10번째 부른 거야. 정말요? 미안해. 뭐 좀 생각하느라 못 들었네. 못 듣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 아,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얼른 할게. 이미 내가 다 했어. 말 돌리지 말고 얼른 얘기해. 그걸 혼자서 다 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오후 오픈하려면 40분 정도 여유 있어. 그러니까 나랑 눈 좀 마주쳐. 아니,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그래서 말이야. 어떤 의미로 그런 건데? 불법적인 일이라도 고민하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당연히 농담이지. 아유, 이제야 눈 마주치네. 나한테 죄 지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 음, 그게 조만간 그렇게 할지도. 그 애매모호한 표현은 대체 뭐야?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마음이 말기란 연락. 당신도 받았지? 응, 받았지. 동생들이랑 재수 씨한테도 다 갔대더라. 설마 당신도 받았어? 맞아. 먼저 연락하지 말자던 사람이 낯짝도 두껍지. 아니, 난 그렇다고 쳐. 진짜 양심도 없나. 본인이 아파서 아쉬우니까 당신한테 연락하고 있어. 그게 보통 연락은 아니어서 동서들하고도 대화했거든. 설마 며느리들 보고 간병이라도 해달래? 아, 그중에서도 콕 집어서 날 지목했네. 일단 내가 하고 동서들도 필요하면 해야 되니 알고 있으라 하더라고. 그거 진짜 내 엄마지만 욕을 하게 만드네. 안 걸리면서 정신도 같이 나간 거야? 못 배운 데다 낡은 가게나 가지고 있는 내가 간병하기 딱 맞다 하더라고. 진짜 이 할머니가 노망이라도 났나? 못하는 말이 없어. 여보, 내가 어떻게든 연락 못하게 할 테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그냥 상종만 안 하면 별일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또 일을 벌이고 있어. 그 외에도 들은 말들이 좀 있어서 화가 난 상태야. 그렇다고 사과하지 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 일로 대신 사과하면 더 열받는다고 얘기했어. 안 까먹었어.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암튼 내가 동생들이랑 대화해보고 해결할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동서들하고도 대화했다고. 나도 이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거 너무 지겨워서 직접 가서 연이라도 끊고 오려고. 번거롭지 않겠어? 일단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이 갈 사람 있어서 괜찮아. 당신이랑 도련님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알았어. 나 동생들한테 미리 말해둘게. 3일 후. 넌 간병해 둘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와야지.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 제가 가게를 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남편이 거의 다 할 줄 알지만 단골 중에 절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낡은 가게에 손님이 와봤자 얼마나 온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 아쉽게도 핑계가 아니고 진짜라서요. 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왜 같이 왔니? 나 너만 불렀어. 저 말고 동서들한테도 간병을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하셨던데요. 그거야 너 못 써먹겠다 싶을 때 얘기고. 작은 동서도 오고 싶었는데 연차가 없어서 못 뺀다고 아쉬워하던데요. 그래? 아, 뭐 다들 그래도 나 걱정되니 얼굴은 비추는구나. 걱정돼서 왔다고는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요. 안 보는 사이에 말버릇이 더 안 좋아졌네. 얘, 너 어른한테 그러고 싶니? 그것도 아픈 시어머니한테? 이럴 거 아니면 올 필요도 없었죠. 아니, 결혼했으면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하잖아. 그걸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계속 나한테 혼나는 거야. 혼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난동을 부리신 거지? 뭐야? 그래도 간병이 그렇게 급하시다면 해드리죠. 대신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낡은 가게를 꾸려가야 할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 가게 비우는 손실 정도는 어머님이 주실 수 있죠? 그래. 내가 뭐 사근사근한 며느리 원한 것도 아니고 간병 받을 돈 아끼는 걸로 생각하고 너 같은 성격도 감당 안 할 수밖에. 자, 이게 제 가게 하루 매출이고요. 5시간 정도 빠진다고 치면 이 정도 금액은 나오겠네요. 설마 24시간 상주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돈을 더 받아야겠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네 가게 꼴 안 본 줄 아니? 어디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해? 검색으로 형님 가게 찾아냈으면서 다른 글은 안 보셨나 봐요? 형님 가게가 워낙 유명하고 손님도 많아서요. 형님의 가격을 안 올려서 매출이 이 정도지. 장사 되는 만큼 가격 올렸으면 더 벌었을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따위 낡은 가게가 어떻게 잘 돼? 다른 사람들은 어머님처럼 화영심만 채우는 게 목표는 아니어서요. 뭐라고? 형님이 운영하는 스타일의 가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가는 거라서요. 어머님이 낡고 볼품없다고 하는 곳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거예요. 어머님은 평생을 모르고 살겠지만.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여태까지 내가 너하고 막내 며느리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큰 며느린 저러더라도 넌 그러면 안 되지? 예뻐하셨다고요? 저희를요? 아니죠. 어머님은 아들이랑 대충 급이 맞으니까 같이 사는 거 허락해 주시는 것 뿐이었잖아요.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 좋다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들이 괜찮은 여자 데리고 살아서 마음에 드시는 거잖아요? 얘가 진짜 왜 이래? 너 큰 며느리한테 뭐 이상한 교육이라도 받았니? 아니요. 항상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실질적인 피해는 준 적이 없으니 참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도 피해가 오게 생겼네요. 아, 그래. 일단 지금 불만인 것부터 해결하자. 내가 둘째 며느리랑 막내 며느리한테 간병 부탁 안 하면 되겠니? 큰 며느리만 시키고. 오, 저한테 미움받는 건 괜찮으신가 보네요? 네가? 네가 날 미워하고 안 하고 할 상황은 아니지. 가뜩이나 아들이랑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넌 지금 내 눈치를 봐야 돼. 그 아들이 저랑 같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제 가게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어머님이랑 연락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건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얘가 진짜 미쳤나? 우리 아들이 왜 날 싫어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아주버님이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은 게 형님 탓이란 얘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형님 말대로 진짜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 오겠다고 한 건데 어머님은 저만 미워하면 돼서 동서들한테 신경도 안 쓸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온 거죠. 형님 혼자서 힘들면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도 아주버님 친어머니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작은 며느리 이제 이 얘기 껴있지 않아도 되니 가지 않으련? 막내 며느리도 고생할 필요도 없다고 전해주고
난 역시 쟤를 좀 어떻게 해야겠어. 저랑 막내 동서가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건 좋네요. 이 김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면 되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아들들이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아들 며느리끼리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대놓고 저랑 막내 동서 편애하니까 형님이랑 틀어졌으리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랑 막내 동서는 어머님께 편애, 애정 그딴 거 받은 적이 없어서요. 아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까부터 도대체 왜 그러니? 얘 때문이지. 얘가 너희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 어머님은 저희 학력이랑 머리가 좋아서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이건 다 제 의지고 제 생각이에요. 똑똑하니까 가능하겠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어머님의 아들과 며느리 중에 어머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두 어머님을 싫어해요. 야, 조용히 못해? 어머님은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이 없고 그래서 받은 사랑도 없죠.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니? 글쎄요.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뭘 원해서 부른 거세요? 야, 내가 간병인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제 까먹었어? 간병인이야 돈으로도 구할 수 있죠. 어머님은 자식 부부들이 어머님을 버리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대치가 낮은 저부터 불렀겠죠. 뭐 별로면 치우고 착하고 이쁜 동서들 부르면 되니까. 네가 뭔데 날 모욕해? 멋대로 짓거리고 있어. 아는 것도 없는 무식한 게. 저 순수하게 궁금한 거 있는데요. 갑작스럽긴 한데 뭔가요? 어머님, 대졸인가요? 인서울이나 명문대? 무슨 이상한 질문을. 중졸이던데요? 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아니, 애초에 그게 뭔 상관이야? 남편은 저한테 숨기는 게 없어서요. 아무튼 어머님이 바라신 것 중 하나는 이렇네요. 아들들이 모두 좋은 가정 가지는 거. 무사히가 워낙 좋아서 비밀이 없어요. 하도 학력 가지고 말이 많아서 뭐 대단한 배경이라도 있나 했어요. 원래 과시는 결핍에서 오는 거라서요. 본인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아들은 무슨 트로피처럼 사용하는 거죠. 도련님들이 어머님이랑 틀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쵸. 정신머리가 저 정도로 삐딱한 것도 재주니까. 넌 말 조심해. 나한테 한 말 전부 사죄해. 사과할 거면 애초에 말을 안 꺼냈겠죠. 오늘 제가 대표로 온 건, 동서도 같이 왔지. 아무튼 온 이유를 말할게요. 아들 모두가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무도 어머님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들이 그럴 리 없어. 얼마나 착하고 나를 따르는 애들인데. 뭐 큰아들 제외하고 두 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머님은 아들 전부를 괴롭히고 있던 거라서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물을 흐리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이상해졌잖아. 제가 뭐 가족들 선동해서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란 거 얘기했으니 제 일은 끝났네요. 동서도 바쁠 텐데 시간 내서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뭔가 형님 혼자서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남편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두 번, 세 번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일은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죠. 둘째 며느리야. 잠깐 네가 쟤한테 홀려서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점이 어머님을 더 싫어하게 만든다고요. 뭘 이뻐하고 안 이뻐하고를 본인 맘대로 정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어머님이 키우는 동물이라도 돼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냥 형님이 대표로 다 한 거예요. 형님이랑 같은 의견이고 그건 막내 동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님 손으로 정한 마지막. 그 길이 참 낡고 초라한 게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꼴이네요.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내 아들들이,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정신 못 차릴 때 얼른 가요. 정말 전 저렇게는 안 늙고 싶어요. 동감이에요.
정말 불쌍하고 끔찍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그날 이후의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연에서는 많이 생략했지만 어머님이 언어폭력에 모두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유달리 많이 당했을 뿐 안 당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본인이 아프니까 당연하단 듯 간병을 요구하더라고요. 자긴 착하게 살았는데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가족 중 아무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셋이라 무용고 시신으로 처리하긴 난감해서 아주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산푼장으로 끝냈습니다. 사실 굳이 그런 거 챙긴 사람도 없고요. 가끔 어머님의 마지막이 옳았던 것인가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때까지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싹 사라지네요. 여전히 형제들은 사이가 좋고 저도 동서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어머님이 저승에선 본인의 잘못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